안녕하세요. 데이브 박태욱입니다. 자, 금일은 큐라티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티스 금일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만들어 줬고, 상한가 치고 살짝 빠지는 모습들, 현재 주가가 한 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큐라티스가 9월 달에도 유상증자 이야기로 한 차례 주가가 갭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큰 그림으로 큐라티스를 보게 된다면 큐라티스를 보면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라티스가 상장 이후에 계속 보면은 저점들이 낮아지고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최근에 저점을 좀 다지고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요 저점도 이제 언제 깨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내려보던 주가가 그래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 그런 스탠스를 조금은 비춰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계속 우회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들도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고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운영자금에 대한 압박까지 강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는 모습들이 눈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금 확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는 변함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전환사채에 대한 금리 부담감도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매출이 상승해서 큐라틱스의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처럼 유상증자 이슈라던가 비만치료제 테마성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내년 생보법 시행으로 인해서 CDMO 관련된 테마성 상승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금일 상승 이슈인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그 큐라티스가 5분봉을 한번 보면요. 오늘 아침에 큐라티스 주가가 갭 떠서 상승하더니 상한가를 바로 말아줬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지켜주다가 상 풀리고 다시 한번 말아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큐라티스가 이제 상치고 현재 한 17%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상승했던 이슈는 바로 이 유상증자입니다. 이 제3사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운영자금으로 해당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3자가 피스2S 코리아입니다. 피스2S 코리아가 최대 주주인데요. 사실상 이제 오늘 유상증자에 관련된 이슈로 그래도 운영자금 좀 확보해 나간다라는 스탠스로 주가가 상한가를 만들어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큐라티스가 한 차례 주가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이때도 갭 뜨고 상승했던 이날도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보면은 이때 유상증자도 이제 운영자금을 확보를 한다라는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제3자 배정으로 유증이 진행됐고 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피스2S 코리아 지금의 최대 주주가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대표가 변경되기 시작한 이후에 큐라티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철회하고 결국에 이제 제3자 배정으로 유증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뛰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큐라티스가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보고 갈 건데, 큐라티스의 실적을 보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그래서 큐라티스의 종목 분석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연간 재무를 봤을 때 매출액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이 매우 크면서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들이 매우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큐라티스가 반기 검토 보고서에 무적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본 잠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큐라틱스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는 스탠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표이사가 조관구라는 면역학 박사님이 대표였죠. 근데
회사가 이제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를 원래 처음에 진행을 합니다. 유상증자를 원래 주주 배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철폐가 되면서 대주주가 변경이 되죠. 대주주가 요 5분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유상증자 제일 최근에 2개 봤던 피스트웨스 코리아 외 1인이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제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진행되는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이번에도 피스트웨스 코리아가 유상증자를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도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 되고 나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큐라티스가 이제 자본 잠식 그리고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대주주 원래 기존 대주주가 물러나면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대주주가 변경이 됐다. 그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 전환사채로 이제 운영자금을 좀 끌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바뀐 대주주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2회차 진행하면서 2번이나 진행을 하면서 운영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금을 이제 전환사채를 끌어 쓸 수는 있겠지만, 만기 이자율이 7%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큐라티스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이 만기 이자도 이제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운영 자금을 확보가 되고 있지만, 큐라티스가 지금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 잠식을 어떤 식으로 벗어날지, 어떤 스탠스로 큐라티스가 회사를 운영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큐라티스가 이제 저점을 좀 다지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출로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큐라티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엄청난 가능성이 드물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큐라티스는 오늘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들로 갭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이전에도 유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갭 상승에 대한 음봉을 만들어줬는데, 그렇다면 큐라티스는 운영 자금을 확보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은 있죠. 왜?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하지만 운영 자금을 끌어다 온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어디서 낼 거냐? 그런 부분들이 매우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큐라티스의 매출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CDMO 이쪽에서 이제 매출 나오는 게 제일 크거든요. 나머지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결국엔 지금 큐라티스가 이제 매출로 뽑을 수 있는 건 CMO, DMO, CDMO 사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년 1월에 생보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큐라틱스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테마성밖에 없어요. 큐라테스가 올라갈 수 있는 것. 테마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DMO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사업 계획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CDMO에서 매출이 제일 크게 나오고 있고 CDMO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험법과 CDMO가 엮이면서 생보법 테마가 올라가고 CDMO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테마성으로 큐라틱스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큰 파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큐라티스가 비만 치료제 테마에도 조금 엮여 있는데요. 뭐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뭐 인벤티지랩이라든가 뭐 라파스라든가 애니젠이나 뭐 대봉 LS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용들을 보면은 큐라티스가 2021년에 위고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PG004 공정 개발을 완료한 펩진과 펩타이드 의약품의 기술 개발,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이력 때문에 테마에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MOU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테마에 엮여 있지만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 좀 힘든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이제 내년에 비만 치료제 테마가 또 상승하고 관련주가 올라간다라면 그 부분에 이제 엄청난 수혜는 받지 못하더라도 조금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대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나마 이제 큐라티스에서 이제 항상 이제 IND 신청을 했을 때마다 임상 통과를 할 때마다 그래도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IND 신청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큐라티스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최근에 IRB 신청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요 승인 난 것들도 있는데, 지금 신청하고 승인 안 난 것들이 뭐 있냐면, 필리핀 식약처에 제출되어 있는 임상실험 IND, 최종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결핵 백신 국내 임상 1상 IND 기대감, 그리고 결핵 백신 필리핀 임상 2B, 3상 IND 승인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으로는 큐라틱스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이제 큐라틱스가 자본 잠식을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지가 제일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또 깨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근데 금일 그래도 이제 운영자금 확보에 대한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큐라티스 주주분들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가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QTP101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결핵 백신의 이제 QTP101 임상 3상이 본격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임상이 빨리 끝나고 상용화 돼야 그 부분이 이제 매출로 제일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뭐 큐라티스를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제 큐라티스를 이제 보시는 분들 오늘 상한가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큐라티스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지금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매출은 결핵 백신 임상이 끝나고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한 요런 작은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전저점 깨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 전저점을 좀 리스크 관리 라인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박스 중간 가격보다 아래쪽을 좀 공략을 해보면 우리가 손익비적으로 괜찮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가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큐라티스가 하루빨리 결핵 백신 상용화가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자본 잠식을 빨리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큐라티스가 사실상 상장사들이 자본 잠식을 벗어나는 방법들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매출액이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해서 그 부분에서 자본 잠식을 벗어난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운영자금을 확보를 해서 2024년 거를 제외하고 이제 2025년, 6년, 7년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잖아요. 근데 2027년이나 8년의 운영자금을 확보한 것들은 땡겨가지고 뭐 탑업인증권에 투자를 해서 차익 실현을 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큐라틱스가 사용을 할까 싶긴 한데 현재로서 이제 큐라틱스의 이제 보고서를 봤을 때는 탑업인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큐라티스는 그런 방법으로 자본 잠식을 벗어나기보단 결핵 백신을 빨리 상용화해서 자본 잠식을 탈출할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큐라티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